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어딨지?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시카고 공항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경유하고 시카고에서 미국 척추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까지 척추학회가 끝났습니다. 저희 신제품 이중배열 굴절루페, 이것이 척추 수술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척추 외과 이런 데에 많이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시다시피 참 몸이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소화기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칸디다 치료도 했고요. 칸디다 치료한 후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또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강, 위장, 그 다음에 작은 창자, 큰 창자, 여기에 상피세포들, 점막 상피세포들이 균에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위산이 균을 상당히 많이 죽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 내에는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상당히 많은 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구강 미생물 중에 저는 이제 그때 칸디다 파마타라고 하는 곰팡이를 완전히 죽였죠. 그걸 성공함으로써 상당 부분 건강이 좋아졌고, 이후에는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양생, 요즘 유행하는 항노화 방법들, 그리고 또 이제 영양제들, 예를 들면 비타민, 심장 영양제들, 소화제들, 이런 것들, 신경안정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먹는 약 중에 향정지성 의약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륨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제 그걸 구분을 하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발륨, 아티반, 리제, 알프라졸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면제, 이제 신경안정제를 막 고용량 쓰면 수면제가 되거든요. 그 수면제도 이 벤조다이아제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약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벤조다이아제핀, 향정지성 의약품이. 그런데 이게 정신과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조금 신경 쓰면 장 운동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처방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신경 쓰면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처방은 그때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티반하고 올페인이라고 하는 약 두 가지. 올페인은 부심신경을 차단해서 뇌로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티반이라는 약은 진정한 아마 지금 가바로 생각이 되는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안정제, 불안 같은 거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그 두 가지 약을 쓰면 참 귀신같이 뱃속이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의 7, 8년째 이상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소화제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카고 전시회에 올 때, 사실 지금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가거든요. 마이애미로 가는 이유는 마이애미에서 이제 큰 이비인후과 전시회가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겹쳐 있길래 일석이조다, 한 번에 두 탕 뛰자 해서 시카고로 왔다가 마이애미로 갈아타는 시카고 공항입니다.
그런데 불싸 월요일날 제가 그 다른 약은 다 챙겼는데 아티반을 안 챙긴 겁니다. 근데 요즘에 컨디션이 좀 좋아서 아티반 한 번쯤,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견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하루쯤 지나니까 이게 증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돌덩이처럼 내려가질 않습니다. 몸이 막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금단 증상이구나.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 갔더니 다 예약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약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안 해준대. 보니까 옆에 에머전시가 있어요. 응급실이죠. 나 저거라도 보겠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저기 들어가면 무지하게 비싼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돈이 문제냐, 내가 편한 게 문제지 해가지고 저기는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하고 이름 여권번호 적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서 왔냐, 그래서 써줬죠. 아티반 1T TID 3데이만 달라. 이 약을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가져와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요약만 처방을 해주면 된다. 내가 원래 한국의 의사다. 그러니까 믿고 처방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 그거를 딱 들고 이제 그 응급실 의사한테 갔나봐요. 문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한 3, 4분 지난 다음에 나오더니 이 약은 처방이 안 된대요. 미국에서도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이죠. 똑같죠. 난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검색을 해봐라. 여기 한국인 의사가 틀림없이 시카고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몇 군데는 이미 오후 3시가 됐는데 닫았고요. 닫은 병원이 많고요. 미국처럼 의사하기 쉬운데 없더라고요. 별로 늦게까지 하지도 않아요. 의사 한 번 만나면 한 10만원 깨지는 건 우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이가 참 오산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의사들만큼 고생하면서 이 의료 현장을 지킬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윤석열 정신없는 친구입니다. 어찌됐든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 통사정을 해도 그건 향정신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도 물론 감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옛날에 약 처방하는 걸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한 편이거든요. 딱 보고서 누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오리동에서 대학하고 있을 때 한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그분은 발륨에 중독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륨이 다이아제팜이죠. 다이아제팜. 발륨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처방을 안 해준대요. 다른 데서. 그래서 제가 처방해드리죠. 그래가지고 2달분씩 처방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처방해드렸어요. 근데도 그분은 또 자기가 딱 그 용량만 지켜서 먹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드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책에서만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습관성이 있고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신중을 기하라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근데 어떤 식으로 과연 이 금단 증상이 생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참에 제가 이제 환자가 된 겁니다. 지금 끊어진 지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한 5일 됐죠? 끊어진 지 한 3일 정도 이후에서부터
증상이 본격적으로 심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몸이 쪼여들고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병원 응급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데메롤 같은 약 좀 주사 좀 놔달라고 하는 그런 데메롤 중독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와서 데메롤 한 번 딱 맞고 나서는 아주 활기차게 나가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무런 기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기력이 다 없어져요. 뭐 지금 오늘 아침 점심 거의 못 먹었습니다. 먹었다 하면 돌덩이처럼 위에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저 마이애미에 이비인후과 전시회로 합류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는 시카고를 들렀다가 왔지만 우리 다른 팀이 이제 마이애미는 전시회가 크니까 우리 이제 다른 팀이 마이애미로 직접 날라오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카고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들 보고 제발 나 좀 마이애미로 데려다 달라. 너랑 같이 가자. 마이애미 가서 지금 마이애미로 온 그 직원이 제 약을 가져왔으니까 거기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는 전시회 참석 이쪽 척추 전시회를 제가 보통 일선 선봉장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거의 참석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다 가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수면제도 가지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있냐면 졸피뎀이 뭐죠? 졸피뎀 스틸록스죠. 스틸록스도 이제 충분히 가지고 다니거든요. 하도 좋게 써가지고 스틸록스를 먹어봤습니다. 원래 근데 이 스틸록스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약이에요. 근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 먹으면 반짝하듯이. 그래가지고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괜찮아지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하루 더 버텨서 여기 척추 학회를 끝까지 다 참석을 하고 원래대로 우리 마이애미로 가자. 그렇게 하고서 지금 하루를 다 취소하고 다시 원한대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하루 동안 그 수면제가 그 아티반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작동하는 한 4시간, 5시간까지는 좀 편안해지다가 그게 지나가면 완전히 뭐 도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수면제를 한 반알씩 쪼개가지고 이것을 먹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버텼어요. 근데 수면제를 많이 가져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겨우겨우 지금 맞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시카고에서 마이애미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3시간 반 정도 이제 조금 이따 보딩 해야 되는데 수면제 마지막 한두 개 요거 지금 딱 가지고 타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거 방송을 이 경험을 여러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금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받는 환자분들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얼마나 참 약이 먹고 싶다고 그 약을 처방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겠어요. 저도 끊고 싶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뛰고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 생활에서 도시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노동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요청할 때 의사 선생님들 제발 조금 마음을 여시고, 여기 미국 의사들, 내가 어제 척추 학회에서 마침 또 한국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제품도 사셨어요. 너무 좋다고. 그분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이거 아티반 처방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한번 저희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샌 루이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힘써보겠다고 했는데도 이 시카고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이런 거 좀 잘 해줬으면, 물론 너무 딱 봐서 너무 의존성이 심한 경우는 좀 조금 어떤 다른 선택들을 추천하면서 끊을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딩 시간이 돼서 제가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또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스틸록스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제가 마이애미 갈 겁니다. 마이애미 가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